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전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인기상과 본상 단 2개의 상만 받고 끝이 났습니다. 2개의 상도 굉장히 큰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임영웅 씨가 이뤄왔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걸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제 제가 오후가 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 왔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조금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9시에 가수 임영웅 씨가 이미 시상식장에 와서 촬영을 하고 그 현장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사전 녹화 영상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대는 볼 수 있겠지? 폴라로이드든 런던보이든 녹화된 영상이라도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셨는데 임영웅 씨가 촬영을 하고 가셔서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상 소감 얘기할 때 크게 소리 지르고 환호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개나 상을 받으려나? 최소 4개 이상은 받을 텐데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계속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을 틀어놓고 인기상 하나 달랑 받고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납득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임영웅 씨 팬이 아닌 저희 가족들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 갔던 팬분한테 다녀오신 소감 좀 나눠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런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을 본 저의 개인적인 평은요. 특정 소속사의 가요대상에 다른 가수들이 들러리 쓰고 노래하러 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대부분 나와서 수상을 하고 괄호 열고 정말 2022년에 활동을 활발하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 가수는 나와서 자기 소속사 선배의 노래 헌정하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시상식이 아니라 특정 소속사의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임영웅 씨가 수상하기 전에 인기상만 수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임영웅 씨 이름을 호명하지 않으니까 가버린 영웅시대 팬분들도 계시고요. 또 임영웅 씨가 수상 호명이 되자마자 너무 이제 그동안 기다렸고 참아왔으니까 앉아있던 일행하고 둘이서 창피함도 제껴두고 임영웅 씨 우리 굿즈 있잖아요. 담요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대형 엔터사의 힘자랑을 실컷 느낀 4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경험 잘 하고 왔습니다. 이런 약간 자조적인 멘트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한참 이분하고 저는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 처음 겪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물론 물고기 뮤직과 임영웅 씨가 고민하고 있겠지만 저도 언론사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그런 고민들을 나누다가 근데 결론은 너무 속상하다. 비디오 광고를 봐가면서까지 투표를 해서 끝내는 그 투표에 어마어마한 득표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상과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이 상한 건 맞는데 그래도 한 가지에 동의했어요. 저희 둘 다. 그가 뛰어난 가수이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 스밍도 열심히 하고 투표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작년 12월 6일부터 서울가요대상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의 기준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원과 음반 판매량이 30%입니다. 여기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매된 음반과 음원을 대상으로 판매량을 집계하는 건데 자료는 한터 차트를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30%.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전 세계 모바일 투표 30%. 요 2개가 60%이고 전문심사위원 및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가 40%를 차지하게 되는데 후보자를 선정하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음원과 음반 판매량은 임영웅 씨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모바일 투표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국내 팬을 대상으로 한 인기상 부분에 임영웅 씨가 120만 표를 득표했어요. 이건 정해졌잖아요. 인기상 수상하는 거는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했습니다. 이건 투표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당연히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임영웅 씨가 인기상을 수상하는 건 이미 저희가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상, 트로트상, OST상 부문에도 투표 1위였습니다. 그래서 본상은 어제 수상을 했습니다만 트로트상과 OST상 부문을 수상하지 못한 건 정말 의아한 부분이었는데요. 본상의 경우에는 266만 3,081표였어요. 23.97%. 어제 본상을 수상한 팀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임영웅 씨까지 16명이었어요. 그런데 본상 투표를 100%로 보면 23.97%가 임영웅 씨가 받은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상에서는 임영웅 씨가 266만 3,081표를 얻어서 1위였고 트로트 부문도요. 이건 더 압도적이에요. 81만 1,194표, 39.29%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트로트상은 100%로 치면 40%를 임영웅 씨가 득표를 했어요. 음반과 음원 판매량 트로트 부문에서 임영웅 씨 밀릴 이유 있나요? 투표 이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문심사위원과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준 점수에서 가중치에서 밀렸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정말 납득이 안 되고 OST 부문은 이건 더 심각하네요. OST 부문은 84만 9,353표를 얻었어요. 59.72%. 그러니까 100% 중에서 모바일이 60%를 압도적으로 임영웅 씨가 모바일 투표 전체 득표수에서 차지한 거예요. 작년 한 해 임영웅 씨의 활약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걸 찾아봤어요. 지금 32회 서울가요대상 수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2022년에 있었던 31회 서울가요대상 수상자에 보면 임영웅 씨가 그때 4관왕을 했어요. 본상 받았고요. 인기상 당연히 임영웅 씨고 OST상 임영웅 씨가 받았고 트로트상 임영웅 씨가 받았어요. 그러면 2021년에 임영웅 씨가 활동했던 것과 2022년에 임영웅 씨가 활동했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상식이 어느 대형 소속사의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볼지라도 2021년 성과를 평가하는 2022년의 서울가요대상과 작년을 평가하는 2023년의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무슨 차이가 있기에 임영웅 씨가 4관왕에서 2관왕만 해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임영웅 씨의 득표수를 쓴 기사의 뒷대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기자분은 임영웅 씨가 2020년에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임영웅은 이후에도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인과 역주행을 하는 등 꾸준히 열풍을 이어가며 반짝 스타가 아닌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로트 열풍 중심에서 폭넓은 연령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해 정규 1집 I am Hero로 초동 판매량 100만 장 돌파, 첫 전국 투어 콘서트 17만 관객 동원, 17만 관객은 아니죠. 더 많죠. 사실 앙코르까지 합치면. 그리고 여기 이 기자분이 이렇게 썼어요.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고척돔에 입성하는 솔로 가수로서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써내려갔다. 그러면 이 기자분이 이렇게 쓰실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본상과 인기상만 수상하고 끝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 가수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나 저는 전문심사위원회 명단을 발표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심사위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근거는 무엇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보다 부문도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6개 부문이었는데 올해는 20개 부문으로 부문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작년엔 4관왕이었다가 올해는 2관왕이다. 이 부분은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팬의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측이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는 게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또 어떤 팬분들은 앱도 지우고 서울가요대상에 임영웅 씨 출연하지 마라, 가서 시상식에 들러리 서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과연 우리 가수 임영웅 씨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소감은 굉장히 훈훈했는데요. 인기상을 수상하고 나서 역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본인이 인기상을 수상하게 됐으니까 2023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는 임영웅 씨의 수상소감이 있었고, 본상을 수상한 임영웅 씨 수상소감은 더 뜨끈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다렸다가 임영웅 씨가 수상을 해서 그랬던 건지 그 수상소감이 약간 울컥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데,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내가 잘하니까, 내가 노래도 잘하고 멋있으니까 팬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 많이 하는 가수가 되겠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전했는데요. 지금도 노력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한다고? 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 멘트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란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도 잊지 않고요. 임영웅 씨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 따뜻하고 의젓하고 겸손하고 정말 히어로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서울가요대상, 아티스트 임영웅의 인기상, 본상 이관왕 수상을 축하합니다라는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고, 공개된 사진 속에 임영웅 씨가 입은 그 회색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고 헤어스타일도 예뻐서 좀 속상했다가 트로피 들고 있는 임영웅 씨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아주 해맑게 웃어서 진짜 훈훈한 남친미를 뿜뿜하고 있는 임영웅 씨를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팬분들은 이관왕을 축하한다, 국민가수 응원한다, 그리고 더 높이 날게 해드리겠다, 이런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임영웅 씨가 이관왕 수상하신 건 더욱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불공정 관행들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에서 사실은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상식이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각 언론사마다 본인들도 시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아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기자분들이 계셨어도 기사로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의 입장에서 이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오늘 영상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동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